만약 당신이 지금 죽는다면 가장 후회할 일이 무엇일까요? 돈을 더 벌지 못한 것, 더 좋은 직장을 가지지 못한 것, 아니면 SNS에 올릴 멋진 추억을 더 많이 만들지 못한 것. 놀랍게도 삶의 끝자락에 선 사람들은 전혀 다른 대답을 남겼습니다. 뉴욕 대학교의 교수이자 작가인 스콧 갤러웨이는 죽음을 앞둔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인간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하는 3가지 후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후회들은 당신도 지금 이미 만들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중에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만나자. 조금만 더 안정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이 힘든 시기만 지나면 그때 하자.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그 나중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3가지를 깊이 파헤칠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본다면 분명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후회. 나는 왜 더 많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당장 연락하면 한 걸음에 달려와 줄 친구가 몇 명이나 있나요? 그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가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친구와의 시간을 미룹니다. 지금 너무 바빠. 다음 주에 보자. 요즘 정신이 없어서 연락 못했어. 그렇게 나중에라는 핑계를 대다가 어느 순간 그 친구와의 마지막 만남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왜 가까운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지 못할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친밀함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즉, 친한 친구나 가족일수록 언제든 볼 수 있을 거라 착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홀히 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굴러가지 않습니다. 시간은 유한하고 사람은 변하며 관계는 유지하지 않으면 서서히 사라집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한 성공적인 삶 연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결국 관계에서 온다. 즉, 돈, 명예, 업적보다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시간을 늘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단 한 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연락해야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친구에게 연락하지 않는 이유는 거창한 만남을 계획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계는 작은 순간들의 축적입니다. 지금 1분만 투자해서 메시지를 보내세요. 문득 생각나서 연락했어. 잘 지내? 이 짧은 한마디가 먼 훗날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후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당신이 선택하면 됩니다. 지금 떠오른 그 친구에게 연락해보세요. 두 번째 후회. 나는 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이 든 적 있나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우리는 늘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 선택들이 진짜 내가 원한 것이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뉴욕 대학교 교수 스콧 갤러웨이가 인터뷰한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나는 부모, 사회,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하는 두 번째 후회입니다. 우리는 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할까?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각본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정해진 대본 속에서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대학을 가야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언제 결혼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사실 당신이 직접 선택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변의 기대와 압박 속에서 만들어진 삶일까요? 사회심리학자 솔로몬 애쉬의 실험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 다수가 내리는 선택에 따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사회적 압력 속에서 내 것이 아닌 삶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살아온 삶이 죽음이 가까워질 때쯤 비로소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걸까?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 반대로 죽음을 앞두고 후회가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남은 인생을 딱 1년만 더 살 수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질문은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각성시키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댄 길버트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미래의 자신이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사실 인간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나게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즉, 지금 당장 나중에를 외치며 미루는 선택들이 결국엔 후회로 돌아온다는 거죠. 당신의 삶을 되찾는 현실적인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회적 기대에서 벗어나는 작은 반항을 해보는 것. 우리는 갑자기 회사를 때려치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저항은 가능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취미를 시작해보기,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보기,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작은 결정 하나라도 내 의지로 내려보기.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자퇴하고 사회적 각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시간을 활용해 캘리그래피 수업을 들었고 그 경험이 후에 애플의 디자인 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남들이 정해준 길을 그대로 따랐다면 애플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작은 반항이 당신의 삶을 바꿀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정한 삶을 살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세요. 그리고 오늘 아주 작은 반항을 하나 해보세요.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첫 번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후회. 나는 왜 나 자신에게 더 친절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살면서 실수했을 때 자신에게 어떤 말을 건넸나요? 왜 이렇게 바보같지? 또 실수했어. 난 안 돼. 다른 사람들은 잘하는데 난 왜 이 모양이지? 이런 말들을 자신에게 던진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많이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콧 갤러웨이의 연구에 따르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1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왜 나 자신에게 더 친절하지 않았을까?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삶에서 일어난 나쁜 일들 자체보다 그 일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더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즉, 인생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거절당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일에 대해 스스로를 가혹하게 몰아붙였던 기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자신에게 가혹할까? 내면의 독재자의 정체.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내면의 독재자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목소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인지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이런 부정적인 자기 대화가 대부분 과거의 경험과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들었던 비판적인 말들, 실패했을 때 주변의 평가를 너무 신경 썼던 경험, 비교당하며 자라면서 스스로를 늘 부족하고 느꼈던 기억,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 안에 나는 부족해, 나는 충분하지 않아라는 내면의 독재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그렇게까지 나를 몰아세울 필요가 없었는데 조금만 더 스스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다면 후회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 자신에게 더 친절해지는 방법. 자기자비. 하버드대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는 진정한 성공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자기자비라고 말합니다. 자기자비란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이나 자기 합리화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자기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완벽주의와 자기 비판은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실패를 두려워하고 도전하지 않으며 더 많은 후회를 남긴다고 합니다. 실전 적용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자기자비 훈련법. 자기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 이 원칙 하나만 기억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실수를 했다면 어떤 말을 해줄 것인가? 예를 들어 친구가 시험에서 떨어졌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해줄 건가요? 넌 바보야. 왜 그렇게 멍청하게 했어?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괜찮아. 너 정말 열심히 했잖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 자신에게만 가혹한 말을 할까요? 이제부터 자신에게도 같은 말을 건네세요. 실수했을 때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여기서 배우면 돼.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이건 끝이 아니야. 난 다시 도전할 수 있어. 다른 사람과 비교될 때 나는 나만의 속도로 가고 있어.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 이 작은 변화가 죽음의 문턱에서 후회할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죽기 전에 가장 많이 후회하는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나는 왜 더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보내지 않았을까? 나는 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을까? 나는 왜 나 자신에게 더 친절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후회를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고 지금이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친구에게 연락하세요. 남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삶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에게 더 친절하세요. 오늘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바꿔봅시다.